부동산 시장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지코노믹. 이번 시간에는 뜨거운 감자, 요즘 이런 말 안 쓰죠? 핵 이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우 애널리스트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예, 네. 오랜만이에요. 이게 자켓 벗고 하니까 또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 네. 좋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이 집값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해 보신다면 큰 영향 없을 것 같은데요. 큰 영향이 없다. 네. 이유는 뭘까요? 이미 있으니까. 응? 이미 있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허그를 통해서. 허구에서 이미 한번 걸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는 뭐 분양가가 마음껏 결정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분양가 상한제 그 자체로 망했다. 뭐 아니면 뭐 엄청난 영향을 줬다. 뭐 잘 될 거다. 이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제도에서 더 강화라고 한다면은 그냥 강화되는 폭 정도겠죠, 뭐 영향이. 그래서 저는 뭐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뭐 요란 떨 필요, 뭐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큰 거지. 큰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막 어떤 너무너무 중요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는, 네. 직접적인 타격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에 주로 해당이 될 거고, 근데 재건축 중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일반 분양가 얘기니까 일반 분양가가 낮았을 때 누가 손해를 볼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일반 분양 물량이 적었던 단지들은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금의 일부가 이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거꾸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일반 분양분이 많은 단지들만 힘들어요. 원래 조합원이 몇 명인데 거기다가 일반 분양이 한 몇 퍼센트였다 그랬었는데 그 비중이 큰 단지들이 문제가 큰 거지. 그게 작은 단지들은 저는 영향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지 않은데 조금 영향이 작다.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내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좀 괴로워지죠. 내가 잘한 투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살아보신 분들, 이분들도 좀 문제가 커지는데 이제 왜냐면 30년 이상 살았다고 한다면 연세들이 꽤 높으실 거고 지금 많이 은퇴들 하셨을 건데 가뜩이나 이제 분담금이 올라가면은 아무리 건설사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무료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자 비용 부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금융 비용이라는 게 회사 다닐 때는 큰 문제 없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언저리 돼서 그냥 쭉 살던 분들은 돈도 좀 벌고 경제활동도 하고 계실 테니까 그분들은 좀 불만이 나오는 정도겠지만 이 두 부류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 처분을 이미 통과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진행이 상당히 된 아파트들, 뭐 둔촌주공도 있을 것이고 원밸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수익성에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네요. 영향이 있겠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또 후분양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그것도 뭐 동시에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감안해 봤을 때는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후분양도 적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1대1 재건축은 별다른 영향이 없겠죠? 1대1 재건축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1대1, 즉 일반 분양이 없다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분양이 있는 단지들도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 있죠. 있죠. 근데, 조금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이 작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가 않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본 문제예요. 그렇죠. 수혜를 받는 곳도 있을까요? 오히려 단지가 작고 일반 분양이 적고 이러면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런 단지들은 또 빨리빨리 간다면 그리고 또 작은 단지들은 약간 도계이 다른 데서 통과가 약간 용이하잖아요. 그럼 그쪽 단지들은 더 쉽게 될 거고. 그래서 오히려 중규모, 그러니까 중규모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0에서 1000세대 미만 여기를 전 중규모라고 생각하고 1000세대 넘어가면 서울에서 대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지들의 오히려 재건축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냐. 물론 다 짓고 나서입니다. 그 조합원 500세대, 1000세대라는 뜻이 아니라 다 짓고 났을 때 한 500호 이상 되는 그런 단지들은 생각보다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 남들이 펜딩 돼 있으니까 의견 모으기도 좋고 용이하고 또 새 아파트 희소성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전셋값에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아까 제가 더 용이해진 게 그런 중규모 단지들이 재건축이 더 용이해지는 상황으로 옮겨가면 얘네들은 전세값에 영향을 주죠. 왜냐면 걔네들은 10평짜리 단지들일 경우가 별로 없었으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 중층 단지들이거든요. 12층에서 15층 사이에 있는 30년 넘어간 단지들 뭐 그런 것도 이주 나갔을 때 도대체 어떤 결과가 벌어졌었는지 저희 작년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특히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한 500세대짜리 단지 하나 이사 나가는 것만 가지고도 전세값 영향을 크게 주잖아요. 올랐죠. 네, 왜냐면 동네도 되게 비싸고 그런 분들이 또 평수들도 크니까 대부분 자녀 양육을 하는 집들이 많으니까 또 멀리 못 가고 올해도 뭐 본 게 이제 미성크로바, 진주 이런 잠실 신천동 쪽 아파트 이사 나가기 시작하면 전세값 오르는 거 송파구 보셨고 그래서 오히려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강하게 걸리기 시작을 한다면 그런 단지들보다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도 이런 식의 단지들이 진행이 더 빨라진다면 전세값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죠.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또 인기 단지일 가능성이 크고 또 그런 조그만 단지들은 막상 강북권보다 강남권이 더 많거든요. 강남권이 예상 외로 대단지가 잘 없습니다. 서초구에 큰 단지가 많아서 그렇지 다 중흥아파트 재건축해서 그렇지 강남권이 더 단지가 작죠. 택지들도 기본적으로 조금 했었고.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 그대로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 청약할 때 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선언인 건데 네. 이 청약 전략을 네. 좀 점검해보고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에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된다. 그랬을 때 지금 9억 원, 분양가 9억 원이라는 것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특별 공급이 없잖아요. 네. 막상 젊은 층들은 힘들어요. 그냥 결국 가점으로 가는 건데 전략 자체가 없는 거죠. 가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점은 무슨 수로 만들어요? 가점은 무조건 결혼을 빨리 해야 되고 그렇죠. 부양 가족이 많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나이잖아요. 빨리 나이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은 그거예요. 얘가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를 예상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로 몰릴 것 같으니 나는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A 플러스급을 원하는 게 아니라 A 마이너스급에서 나는 만족하겠다. 이런 좀 끊는 전략. 이 청약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게 다일 것 같습니다. 아까 나이 먹는 건 힘든 거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부양 가족을 많이 만드시던가. 전매 제한을 기간을 늘리는 거 네.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전 잘 모르겠네요. 그거. 저는 그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축하할 일로 그냥 끝나면 되지 않을까. 항상 전매는 저는 좀 약간 의문인 게요. 전매 제한하면은 말 그대로 기간까지 다 기다리지 않을까요, 다들? 그렇죠. 뭐 굳이 먼저 그 급하지 않은 전매 제한 끝날 때쯤엔 더 올라 있겠지. 네. 김현미 장관님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그 시세 차익만큼의 이익을 특정 건설사나 시행사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당첨자도 개개인이 아니, 전 그건 또 반대예요. 공사를 맡은 시공사든 아니면은 그 원래 갖고 있던 원주민들인 조합원들이든 왜냐하면 자기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개발 사업을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오래 사신 분들은 되게 힘든 상황도 겪은 분들 많잖아요. 뭐 40년 된 아파트 재건축 늦어져가지고 자꾸 40년, 45년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이런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사시는데 그런 분들이 시세 차익 나는 거에서는 이렇게 하고 수분양가들이 이익 많이 난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전 차별이 오히려 거꾸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익이 누군가가 난다면 저는 조합원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 대해서 긴급하게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